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아이온큐 두 창립자분이 모두 퇴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아이온큐 투자자분들과도 이런 심도 있는 토론도 해보고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하나의 생각해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두 분이 왜 퇴사했을까에 대한 저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영상은 정말로 저의 뇌피셜입니다. 상상력에 기반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매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스스로 고민해서 자신의 투자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주식을 27,000주 여전히 들고 있는 주주로서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다. 그냥 재미로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창립자분이 퇴사하신 일자를 보면은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23년 10월 23일, 김정선 교수님은 24년 2월 28일에 한 4개월 정도 텀을 두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측되는 퇴사 이유는 총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아이온큐와 이 두 분이 소속된 듀크 대학, 메릴랜드 대학, 듀크 양자센터 이곳의 센터장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고 김정선 교수님도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는데 이 주체들 간의 특허 독점 상용화 계약이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분을 어느 정도 줬고 이 두 대학에서 나오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특허는 아이온큐가 다 가져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퇴사에도 별 영향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크게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뉴스를 띄운다거나 이런 걸 안 한 건 아닐까 라는 게 첫 번째 생각되는 이유고, 두 번째는 현재 양자 컴퓨팅 기술 전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큐에라라는 이 하버드와 MIT에서 스피노프한 기업이 49개나 되는 완벽한 오류 수정을 거친 논리적 큐비트를 내놓으면서 이런 아이온큐가 또 그거를 격파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런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 기업에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 활동이나 상업 활동 같이 연구 외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다른 기업에 임원으로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기술 개발 연구에 전념해서 아이온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두 창립자 그리고 CEO와 이사진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가능성 이 조금 어렵다고 제가 보는 것은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사퇴하셨을 때 회사가 공식 뉴스를 냈었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보면 10월 23일에 고위 리더십 인사 전환을 발표한다. 그래서 크리스 먼로 교수가 아이온큐를 떠나 학문, 연구, 정책 분야로 복귀한다라고 뉴스를 냈는데, 김정선 교수님 퇴사는 이상하게 이런 뉴스조차 없었고요. CEO인 피터 제프맨이 어닝콜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고 공식 뉴스는 없었다. 굉장히 의아하죠. 그리고 크리스 먼로 교수 사퇴 후에 제가 이제 그 아이온큐 IR 쪽에 굉장히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이거 주주들 지금 패닉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성명을 내주거나 또는 사퇴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서 사람들이 준비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알겠다, 미안하다, 신경 쓰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제가 크리스 먼로 교수님한테 직접 이메일까지 써서 이 회사의 입장이 맞다라는 걸 확인을 받은 그런 이력까지 있는데,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인 출신이기도 하시고 한국인 주주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퇴사할 때 IR이 더 신경을 안 썼다는 점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2번 아니면 3번인데 이제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본 건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뇌피셜이고 제 소설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립자들과 CEO, 이사진들 간에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이사진이나 애플의 실권을 가진 사람들과 다툼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돼서 회사를 나가게 된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핵심 이벤트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인수합병 루머가 작년 여름 7월 말에 돌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알투처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료 뉴스레터를 통해서 아이온큐에 대한 인수합병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약 7.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이온큐를 얼른 사라라는 추천하는 글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끝까지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찌라신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래서 당시 주가가 한 15불 정도 됐으니까 환산해보면 한 100불 정도의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허황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실제로 빅테크들이 아이온큐 인수를 검토해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나쳤죠. 3달 후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MIT랑 하버드에서 스피노프한 큐에라가
49의 완벽한 큐비트를 시연하는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최고 이론 물리학자 중 한 명의 존 프레스킬이 양자 관련 행사에서 QLA가 잘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을 잘한다면 이쪽이 앞서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버려요. 그게 23년 12월 6일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으로도 제공드렸지만 IBM과 아이온큐가 공동 연구팀을 꾸려서 이 QLA의 양자 컴퓨터로 낸 결과를 고전 방식으로 시연해 버립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타파해 버린 거죠. 이게 24년 2월 6일입니다. 이때 제가 말했을 거예요. 아이온큐랑 IBM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이 둘이 손을 잡아서 QLA랑 싸웠던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선 교수님이 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이분들의 퇴사 이유 살펴보기 전에 배경을 좀 보면은 김정선 교수님은 자녀들에게 이 변경이 불가능한 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80만 주 이상 증여를 22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성년이 되던가 또는 본인이 사망할 때 이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쉽게 매도할 수 없는 신탁 형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애정이 있구나라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발표나 뉴스 없이 갑자기 직분을 이분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수합병이 루머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이 진짜로 아이온큐에 들어와서 아이온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크리스 만로 교수님이 퇴사를 하죠. 크리스 만로 교수님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갈등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 만로 교수님 실제 한번 뵙기도 했고요. 이분이 나와서 하신 뭐 연설이나 강의 같은 거 다 찾아서 봤는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직하십니다. 강단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나가겠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크리스 만로 교수님은 초전도체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이 IBM이랑 구글이 속해 있는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답이 없다. 얘네들은 못할 거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알투처라는 사람이 작년 7월 28일에 아이온큐 인수합병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개가 넘는 기업을 창업하고 공동 창업한 경험이 있고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책도 20개 넘게 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기사를 기고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미국의 가장 유명한 주식 방송인인 진 크레이머의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암호화폐 투자도 했고 본인의 유료 뉴스레터를 통해서 인수합병 루머를 자주 다룬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구글의 소식을 유출을 했는데 이게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찾지 못했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크리스 만로 교수님이 그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갔다. 인수합병을 제안한 회사는 어디일까? 라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곳이 한 군데 있죠. IBM입니다. 근데 IBM은 허니웰, 퀀티니움이죠. 이곳은 이제 이온트랩의 아이온큐랑 선두 자리를 놓고 다투는 곳인데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초전도체 개발을 하는데 이온트랩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는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IBM이 양자 컴퓨터 비즈니스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국가의 높은 사람들 나오는 자리 또는 기업 총수들 나오는 자리에 꼭 가서 양자 컴퓨터 영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온트랩의 거인 중 하나인 퀀티니엄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마 추측컨대 한 300억 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했다는 거는 IBM이 꼭 초전도체 방식이 아니어도 이 양자 컴퓨팅 비즈니스에서 큰 마켓 셰어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BM이 당연히 이온트랩의 선두 그룹 중 하나인 아이온큐한테도 내가 너희 한번 인수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IBM은 충분히 큰 기업이고 캐시도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3분기 실적 발표 때 아이온큐가 5억 불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M&A를 위한 추가 자본 조달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때 아이온큐가 다른 소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나 보다. 왜냐면 이전에 캐나다의 인텐그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지금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핵심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유용하게 이 조직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이온큐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아이온큐가 큰 기업의 인수합병을 당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을 가능성도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배정으로 하면은 지금 주식의 시가보다 좀 할인된 가격에 기관 투자자들 또는 기관의
지분을 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증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5억 불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인수하려는 기업, 꼭 IBM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기업에 지분을 배정할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유상증자를 하면은 또 주가가 뚝 떨어질 테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 큰 기업이 아이온큐를 사갈 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일부러 회사 측에서 김정상 교수의 퇴사 발표를 굉장히 이 주주들이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인 기업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있는 한국인 지분 떨구기를 노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혁신 기업인데 뭐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혁신 기업의 지분을 뭐 40%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회사를 내가 CEO인데 뭐 우리 회사 삼성한테 팔아야 되는데 삼성에서 이 외국인들 지분 큰 게 좀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퇴사 발표를 애매하게 한 건 아닐까. 그리고 유상증자 역시 인수합병을 위한 큰 그림은 아닌가라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순전히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4분기 어닝콜 어제였죠. 여기서 피터 잭슨 CEO가 이례적으로 시간을 배분해서 아이온큐가 지금 다가온 AI 시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분 넘게 아이온큐가 AI 시장을 겨냥하겠다. 양자 머신러닝에 지속 투자해서 강력한 AI를 만들어서 지금 뭐 자원이 너무 많이 들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대형 언어 모델 챗GPT가 쓰는 LLM을 없애도록 하겠다. 아이온큐가 가장 중요한 기술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엔비디아, 시스코, 오픈AI를 합친 기업이 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갑자기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미뤄왔던 양자 컴퓨터의 챗GPT 순간이 2, 3년 안에 온다. 우리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치 인수하려는 기업들에게 회사를 어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아이온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큐비트를 늘리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제 광학적인 방법으로 상호 연결하는 이 양자 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4단계 중에 1단계가 완성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날 이 아이온큐 R&D 담당인 패탕이라는 애플에서 온 이 R&D 상무가 이 기술을 올해 안에 개발해서 시연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데 듣고 있으면 굉장히 구미가 당길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 한번 종합을 해보면, IBM이 아이온큐에 인수 제안을 했다. 작년 여름에. 근데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크리스 문러 교수님은 초전도체 쪽에 대해 뭐 부정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퇴사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근거로 QLA의 이런 혁신적인 발표를 IBM과 아이온큐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조합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상 교수님까지 퇴사를 했다. 유상증자 얘기까지. 이렇게 큰 그림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도 창립자지만 애플에서 쫓겨난 역사가 있고요. 유망한 중소기업은 언제나 인수합병 대상으로 고려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1년에 한 번 정도 M&A 문의가 올 정도다라고 하시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인수합병 되면은 우리에게 이득인가? 라는 점이겠죠. 근데 보통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면은 큰 기업은 지출이 많이 나가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작은 기업은 이제 큰 기업이 더 웃돈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5억 불 규모의 유상증자로 이게 진짜 그 아이온큐를 살려고 하는 곳에 지분으로 줘버리고, 그러면 우리 주식이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 김정상 교수님 퇴사에 대한 발표를 애매하게 하면서 한국인 지분 떨구기, 뭐 이런 애매한 주가를 낮추게 하는 관리를 통해서 높지 않은 가격에 뭐 아이온큐는 100불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싫다, 낮춰라 라고 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합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인수합병 된다고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겠다는 회사 입장에서도 인수합병을 하려면 사는 기업도 아이온큐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피터 잭슨 사장님이 항상 2025년 64EQ 수준이 되면 진짜 고객들에게 가치 창출 사례를 내놓는 그 양자 우위를 달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25년 말 또는 뭐 좀 더 길게 보면 26년은 돼야
이게 좀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내려보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상상보다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5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두 창립자 없이도 기술적으로나 또 재무적으로나 목표를 잘 지키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수합병이 없더라도 회사가 두 창립자 없이도 잘 한다면 홀딩할 가치가 있을 거고, 뭐 만약에 뭐 제가 월별 직원 동향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뭐 직원들이 많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 펀더멘털 가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던 것들, 좀 의아했던 것들을 제 생각을 기반으로 상상을 해본 건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두 창립자분들 왜 퇴사했을까? 저의 진짜 뇌피셜에 기반으로 한 소설 한 편이니까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회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일 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